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2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문화인 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어제 지난 며칠간 제 눈을 좀 끌었던 좀 다양한 사안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거나 시비를 좀 걸어보거나 대모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마땅히 언론이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기득권을 그대로 존중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언론이. 자, 그런 부분을 일단 대모사진에서 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내용들을 좀 섞어서 좀 가볍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딱딱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걸 봤어요. 자, 아시죠?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에 이게 휴대폰 충전기인데, 저는 아직 그 C타입 충전기를 완벽하게 쓰진 않거든요. 제가 쓰는 아이폰 13이니까 조금 몇 년 됐어요. 이미 잘 작동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이게 65W면은 여러분이 다이소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충전기들 중에서도 파워가 상당히 높은 축에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250원짜리인데 여기 보면은 정폭 소자로서 GAN을 썼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 모르겠으면 제가 이런 걸 많이 구입해 보진 않았지만 한국도 이걸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질화 갈륨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셨습니까? 이거 첨단 소재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전력이 들어와서 우리 앰프 노래 보면은 디지털 음원, 그걸 우리가 스피커에 듣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날로그 DA 컨버터라고 그러죠.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예요. 그거는 우리가 디지털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디지털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저장하기 상당히 유용하죠. 그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로 바꿔주고, 그 아날로그 신호는 컴퓨터에서 나오는 신호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큰 스피커를 돌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전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크게 정폭을 해줘야 돼요. 그 정폭에 들어가는 소자가 옛날에는 진공관 같은 걸 많이 썼었지만 지금은 최신 소재가 질화 갈륨입니다. 같은 덩치에서 훨씬 큰 파워를 낼 수 있고, 같은 덩치에서 큰 파워를 낸다는 것은 열이 덜 난다는 건데, 즉 에너지를 증폭하는 데 있어서 열 효율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열이 많이 안 나요. 이런 기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냉각 효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KF-21에 들어갔던 레이더의 소재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정폭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자, 컴퓨터가 따르르 해서 이 파장으로 이 방향으로 해줘 해서 디지털로 결정을 해서 신호를 줘요. 그럼 그걸 아날로그 신호로 변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는 CD 플레이랑 똑같아요. DA 컨버터로 바꿔요. 그 다음 이 신호를 얼마나 멀리 보내느냐가 아주 기초적인 레이더의 성능 지표잖아요. 제한된 군용, 특히 함정 같은 또는 비행기 같은 제한된 공간에서 가장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력 효율도 좋아야 돼요. 덩치도 작아야 돼요. 냉각 효율도 좋아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정조대왕함이나 세종대왕함급, 소위 이지스급 폐사 방식의 레이더를 쓰는 경우에는 그게 무게가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냉각 장치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고 전력 공급 장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더가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A사 레이더가 되면서부터 레이더는 당연히 높은 데 있는 게 훨씬 유리하죠. 무게가 가벼워야 돼. 배 전체의 무게 중심을 흔들지 않을 정도가 되면서도 전력 공급 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냉각 장치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업체를 결정하기를 KDDX 같은 경우도 복합 마스터가 돼 있고, 지금 그 예비 그 중간 단계로서 충남급 호위함에 통합 마스터 상부로 들어갔잖아요. A사. 그게 질화 갈륨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F-15나 F-16을 개량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레이더를 갖다가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소재가 GAN, 지라갈륨이고 이전에 쓰던 게 갈륨 비소를 많이 썼어요. 지금 F-35도 갈륨 비소 쓰고 있어요. 뭐 신형부터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F-22도 갈륨 비소였어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소재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규격의 증폭 소자만 갈륨 비소에서 질화 갈륨으로 바꾸더라도 미국 쪽 보도 자료를 보면은 탐지 거리가 2배 늘어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열도 거의 안 나요. 즉 열 효율도 좋고 냉각에 필요한 이런 부자재가 덜 필요한 거예요. 이런 레이더들은 웬만하면 다 전부 다 순항식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65W라는 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의 진보가 얼마나 빠르냐 이거예요. 소비재에서 2,250원짜리밖에 안 되는 US 달러로 2달러도 안 되는 이런 용품에 지라갈륨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고장 잘 안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장 잘 안 나고 파워가 65W면 상당히 센 걸로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자, 이런 것들. 자, 이게 미국이 느끼는 위기의식이에요. AI나 뭐 수소나 모든 미래 신기술 분야에서 격차는 아주 적어요. 중국이랑. 이 상태로 더 지속이 되면 바로 역전당해요. 그래서 한국이랑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AI 한 5년에 10년 걸쳐서 계속 가격 올리면서 후발주자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최대한 빨아먹겠죠.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랑 파트너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자체가 중국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분야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네, 자, 이런 걸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BTS, 저는 이걸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뉴스에 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떤 국뽕스러운 채널에서 본 건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있는 미국 스탠퍼드 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번 공연을 했죠. 그 공연을 하는데, 지난번에 일본에서 도쿄돔에서 할 때도 그 바디 투 바디 그 가운데에 아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거기를 일본 관중이 따라 불렀잖아요. 그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돈을 주고 불러라 해도 부르기 싫은 사람이 부르겠습니까? 총을 갖다 댄다고 해서 부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훨씬 언론에도 조명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BTS하고 어떤 억한 감정이 있든 없든지 간에. 자, 그걸 떠나서, 그걸 넘어서 지금, 미국의 스탠포드면은 이게 대부분 그 지역이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곳이고 학생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기에 지금 태극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자, 이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인가 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미국의 3대 음악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같은 채널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오레오레븐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아마 전 나이 또래쯤 되시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너무 달아가지고. 여기하고 협업을 해서 한정판을 출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정판이 일단 쿠키의 그 표면에 BTS라고 적혀 있어요. 안에 먹기 전에 딱 보면 BTS가 돼 있고, 그렇게 이름만 빌려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오레오에 안에 들어가는 그,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쿠키를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 가운데 앙꼬가 들어있는 셈이고, 크림 같은 게. 그 크림도 이번에는 호떡 맛으로, 한국의 호떡 맛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정치 외교적 수사보다 많은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거던데, 이건 MBC 미국에서 소개를 한 건데, 조회수가 별로 안 높더라고요. 이런 데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하고 있든지 마쳤든지 그런데, 라스베가스 행 비행기예요. 비행기에 기내 방송을 하는데, 미국 이 기내 승무원이에요. 여자 승무원인데, 자기가 스탠포드 세 번째 날에 갔었다, 공연에. 그리고 이 비행기 안에 지금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 BTS 구호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승객들하고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BTS 이걸 한번 한 거예요. 네, 저는 미국 사람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미국의 어떻게 보면 멋있는 점이에요.
장점 중에 하나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 보면 우리 이제 이게 일본 말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릴 때 기마이를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한 잔 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랑 친하니까 내가 한 잔 살게. 미국 사람은 다 혼수를 한다든지 뭐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이 세상에 크게 다르잖아요. 제가 옛날 오하이오의 신시내티에 한번 갔는데 그때 이렇게 한국계 미국인들하고 술집에 갔거든요. 술집에 갔는데 시카고에 가서 성공을 한 신시내티에서 시카고까지 6시간 정도 걸려요. 차 타고. 한 젊은 부부가 왔어요. 젊은 부부가 와서 바에 가서 술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데 이야기가 막 나오다 보니 자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왔다. 기분이 막 좋아진 거예요. 주위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바 안에 몇십 명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여성이, 즉 부인이 일어나더니 이러더라고요. 자, 내가 오늘 쫙 다 살게. 네. 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쉽게 망가지진 않는 부분들이 있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상하층의 괴리가 되게 심해지긴 했지만,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고요. 자, 제가 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유용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캐나다에 지금 안창호함이 가 있잖아요. 10,000 킬로. 그리고 뭐 캐나다 해군하고 같이 훈련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캐나다 해군 장병들도 뭐 한 2명이가 타가지고 마지막 구간을 같이 타고 뭐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5성급 호텔 갔다. 밥도 맛있었다. 그리고 뭐 깜짝깜짝 놀랐다 여러분. 실제 장무함을 타는 성분들이에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남자는 하사고 여자는 뭐 소령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캐나다의 실상을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좀 국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열 몇 척인가 있었죠. 구형 잠수함이에요. 그런데 남은 게 4척? 그 중에서 돌아가는 건 한 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수함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 잠수함이 오래됐고 낡았으니까 이 세상에 지금 어떤 현용 잠수함을 타더라도 아마 독일제 잠수함을 탔더라도 5성급이라는 얘기 나왔을 거예요. 단지 그걸 타볼 수 있느냐 아니면 한국 것만 타느냐 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소위 티코 타던 사람들이 소나타를 태우든 그랜저를 태우든 뭐 벤츠를 태우든 다 크다고 느낄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유용원이 배경화면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좀 묘하다 느낌. 그 묘한 느낌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앞에 옆모습이 잡힌 사람은 방사청장으로 보이거든요. 유용원은 이제 조선일보 국방 기자 출신이고 가장 오래된 국방 기자라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고 비례대표로 됐죠. 즉 전문가로서 들어간 건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가서 보면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외 무기의 판촉이 되게 활발했어요. 우리 걸 누르면서까지 거기에 최적화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노무현 때 핵추진 잠수함 건을 엠바고를 깨고 미국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죠. 그렇다고 그 이후에 그가 개과천선을 했냐? 절대 아니에요. 그가 국민의힘에 가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최근에 C-130 수송기 추가 도입하는 데 있어서 바람 엄청나게 잡았고요. 또 KF-22 F4 팬텀하고 F5 제공호를 대체하는 전투기로서 우리 군 쪽에서는 KF-22를 빨리 앞당겨 생산하거나 생산량을 늘리거나 또는 FA-50을 생산하자 개량하자. FA-50이죠. 핵심 포인트였죠. 그렇게 판을 깔아주니까 여기에 F-35를 덜어밀을 때 거기에 바람을 잡은 사람 중에 하나고 계속 옛날에 한미일 군사동맹, 일본과 뭐 군사정보 교류 이런 거 할 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해서 아주 어색할 정도로 옹호하고 지지했던 절대 개과천선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에요. 용케 살아남은 인물이에요. 계속 기득권했어. 예. 자,
자, 그래 국방위원회 소속이니까 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가 내심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뭐 한동훈 걔인가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밀려나 있죠. 이번에 부산에서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왔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뭐 뚜렷한 성과도 없고 또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그의 정치적 미래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가 유용은 이렇게 봐지는데 간다고는 보지만 그가 과연 내심으로 여태까지 평생 해온 버릇을 버릴까?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었겠다. 방사청장이 그걸 몰랐을까? 여기에 들어갔던 핵심 해군의 수뇌부가 유영훈의 태도를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죠. 상당히 어색했을 것 같다. 유영훈 스스로도 어색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해외 무기를 팔아야 되는데 한국군 무기를 누르고라도 우리 무기를 물론 자기는 잠수함 타고 가지 않고 비행기 타고 따로 갔겠지만 우리 걸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어색하다. 갈 말은 하지만 엄청 어색하다. 그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잠깐 돌이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다잡고 채널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22년 4월에 제가 한 겁니다. 정치논평은 윤석열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고 정치논평을 제가 시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를 늘 경계한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방식. 아직도 그는 단물을 빨고 있어요. 국회의원까지 돼가지고. 자, 그의 행적을 한 번 더 공개합니다. 이게 엠바고를 깼던 그 사진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거 도서관 가서 찾아야 돼요. 국회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이제는 인터넷 찾으면 금방 나와요. 2004년 1월 26일자 노무현 때죠. 일면 기사 왼쪽 밑에 이게 유용을 있었던 기사입니다.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개발 기록. 엠바고 했었는데 이걸 까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변명은 뭐냐면 미국이 이미 알고 있었다. 자, 그때 유영훈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거꾸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30년대 중반에 첫 번째 배를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당시에는 노무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제가 작으니까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 당국은 금년부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개념 설계 작업을 마친 뒤 그때는 저게 아마 기본 설계라고 봐집니다. 2007년부터 건조에 착수해서 2012년부터는 2, 3년 간격으로 수척을 실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에 배치될 게 지금 2035년에 배치되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시간이 더 걸린 거예요. 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 잠수함을 건조 보유 중인 국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우리가 핵 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세계에서 6번째 건조 보유국이 돼 일본,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이 같은 정보를 입수, 주한 미국 및 정보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 들통났다. 이미. 그래서 내가 그냥 엠바고를 깨고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다. 상관없습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자로서? 택도 없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내용들은 일본과 중국의 반발이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표를 했다는 것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일본이 반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어떻게 무마됐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가름할게요. 자, 그리고 요것은 엠바고를 깨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써놓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한 게 분명해요. 이것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렇습니다. 7개월 전에 인지를 했고 국방부 부인이 예견됐던 일이고 오늘은 워싱턴에서 글을 올립니다. 즉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서 작성을 했어요. 왜 날아갔을까요? 신변에 불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국정원 같은 데 잡으러 올고 싶어서. 그렇다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 초청으로 싱크탱크와 군 관련 기관, 방위 사업체를 둘러보기 위해 25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난 게 26일이거든요. 엠바고 깬 기사가, 조선일보 일면 기사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게 자기는 25일 새벽 워싱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즉 이것은 요걸 내야 되겠다 하고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기사를 실은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이거는 그 사이 그 간에 미국 그 싱크탱크랑 보수적 싱크탱크를 이야기하겠죠. 군 관련 기관, 방위 산업체. 저 때는 우리가 모든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살 때예요. 거기에 그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말대로 20, 30년간 국방 기자 생활을 했으면은 미국 방산업체 한국 지부가 있고, 거기에 로비스트로 활동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육해공 장성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간 노릇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 여기서 그가 지금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 기사를 썼기 때문에 미국 그 싱크탱크와 군 관련 기관 방위산업체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출장 스케줄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조선일보 전체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에요. 그 모두 스케줄을 봤을 때. 예. 나쁘죠? 그러면서 이렇게 웃는 사진, 30대 유용래 웃는 사진을 올렸어요. 그냥 사고를 터뜨려 놓고. 정말 오만방자하죠. 이런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한 적도 없어요, 이후에. 똑같은 일을 계속 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군 무기 체계에 있어서 F-35 도입부터 해서 추가 도입, 그리고 뭐 F-35C 수직이 착륙 형태 살려고 그랬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크고 작은 거. 언론에 보도돼서 문제화된 것만 그 정도예요. 그리고 아파치 헬기 추가로 도입하려고 했죠, 또. 그리고 KF-21 프로그램 뭉개려고 했죠. 네. 많은 부분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 월간조선 당시에 8월 달에 보면 이런 기사까지 후속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유용을 쓴 건 아닙니다. 김용삼이라는 기자가 쓴 건데, 미국을 따돌리고 러시아, 프랑스 기술에 기대어 극비리의 사업을 추진 중.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에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탑재 원자로를 해수 담수화용으로 위장하여 핵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화약을 등해주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라는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어제도 보여드렸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우라노스라는 차세대 나피스무스 용융 금속 원자로가 그 용어로 나오고 있죠. 해상용 부유식 원전.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네. 러시아로부터 기술 들여온 거 맞아요. 그게 국산화 된 거예요. 프랑스 기술은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내용,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20년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이에 우리가 탄도탄 기술을 확립했고, 디젤 잠수함 기술도 확립했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살짝 무리도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을 무기 체계가 일단 없어요, 당시에는. 제가 봐서는 지금 다 있지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오케이를 하고, 심지어 우리의 아주 골칫덩이인 핵 폐기물로 해서 재처리를 해서 핵연료를 농축할 수 있게까지 오케이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고, 주변국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오케이를 해준 상황이에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기존의 핵 보유국들이 반대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강국의 반열에 이미 올라 있으며 더 강력해질 것이라는 것을 주위가 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는 무리수가 좀 있었다는 거예요, 노무현 때는. 결과적으로 봤으면.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제기한 많은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된 거잖아요. 짧은 기간에. 이재명 등장하고 나서부터. 거기에는 윤석열이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영향력도 올라갔는데, 거기에 적절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이 또아리를 털고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 나라를 뒤집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를 다 뽀갤 뻔했죠. 러시아와 상호 방위조약까지 맺은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남한은 미국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죠. 그러면 세계전쟁이에요. 그게 저는 감히 세월호 때 박근혜가 최순실이 주도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국정원이 끼어서 미국을 개입시키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여러 차례 맞은 거예요. 그게 미국을 촉발시킨 거예요. 미국 그 사이 많이 약해졌고,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겠다. 한국이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한국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막아낸 거거든요.
내란을 크게 한숨 돌린 거예요. 미국이. 고마워하면서도. 그래서 미국 젊은이들이 태극기를 흔들어 제껴도 아무 말 안 해요. 이미 미국이 가졌던 그 자존심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미. 그 어려운 자막 읽으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막을 읽으면서 외국어를 해보나? 그것도 동양인들 나오는 걸? 이러던 미국 사람들이에요. 네. 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끔 보는 일본 여성,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이 하는 먹방. 네. 이게 왜냐면 되게 괜찮은, 한국 사람들을 잘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당을 발굴하는 그런 걸 잘 하거든요. 그거를 이 보면은 K 치킨 벨트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오늘 봤어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한식진흥원이 협찬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 채널이 엄청 크진 않거든요. 지금 한 8만 5천, 8만 6천 정도 되는 거예요. 크지 않아요. 근데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 사람을 발굴을 해서 이거 소개하는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K 치킨 벨트 그러면서 요번에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게 충남 예산에 있는 어떤 백숙집을 소개를 했어요. 정말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도 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도에 표시해 놨습니다. 다음에 가보려고. 자,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이게 오른쪽에 번거지 모자 쓴 분이 여기 이제 사장님인데 시골이에요. 바로 산이고 모든 재료를 뭐 다 따서 하시고 마침 가는 날 산나물을 많이 딸 때라서 산나물을 요리를 반찬을 거하게 했다. 지금 저기 엄나무 순인지 두릅나무 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쇠대에다가 그 끝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서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아채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춰서 앞에 순을 따는 거거든요. 오른쪽에 뒤통수가 보이는 사람이 카오상인데 이 나물 반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의 한국인 시어머니가 충북 괴산인지 단양인지 거기 사는데 그 할머니도 엄청나게 손맛이 좋으신 분이에요. 요리를 하는 거 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한국 나물 반찬에 대해서 카오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물 반찬을 먹고 생기를 느끼면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느낀다. 나물에서 희망을 느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저는 나물 반찬에 대해서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은 어떻게 되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저걸 맛이 없어서 억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어요. 맛이 없으면은 나무 껍질처럼 옛날에 나무 껍질 벗겨서 60년대만 하더라도 보리고개 때 죽을 끓여 먹고 그랬는데 지금 나무 껍질 요리는 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구황작물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 사람들의 깊이를 되게 얕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걸 전문가들이 많이 써요. 맛을 보면 알잖아요. 딱 먹어보면 느끼잖아요. 자연이 다 들어온다니까요. 자연이. 요즘은 철이 없으니까 요즘 토마토 같은 것도 보면은 제철 음식 그 향과 맛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양가도 달라요. 그래서 제철에서 노지에 나는 거. 이걸 나이가 드니까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좀 맛있어요. 몸에도 좋아요. 이게 전문가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얼마 전에 이 나온 거죠.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EBS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생존이 만든 음식 나물. 독초조차 나물로 만든 생존이 만든 음식 나물.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내용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전문가들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먹고 살 게 없었으니까 여러 가지를 다 시도해서 이거 먹을 수 있는 걸 골랐다. 뭐 고사리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삶아서 말린 다음에 먹잖아요. 외국에서 독초죠. 근데 그게 답니까?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던 시절이 다 있었어요. 그 시간 동시에 풍요로운 시절도 많았어요. 우리 전라도에 9첩, 뭐 10첩 반상 그거 보세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고기 요리 먹는 거 보십시오. 각 부위를 가장 맛있고 아름답게 먹습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건강에도 좋게. 왜 나물을 이렇게 구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채 비빔밥, 이 근처에 산채 비빔밥 맛있는 데 꽤 있더라고요. 지리산 근처로 산청 쪽으로 가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예. 생존이 만드는 음식 나물. 분명히 그런 계기도 있었을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살아보면은, 남부로 오면은, 옛날에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던 지역에 오면은, 돼지 귀, 코, 그 다음 소 꼬리, 이런 걸 먹어요. 내장도 많이 있어요. 시장에 가 마트에 가면 팔아요. 근데 제가 오하이오 살 때는 그런 게 일절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되게 비싼 건데 잘 안 먹는 것들이 삼겹살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베이컨으로 해서 먹잖아요. 기름기가 많은데 그 기름기를 다 지글지글 태워낸 다음에 비스켓처럼 만들어서 먹는 거잖아요. 입에 딱 씹으면 톡톡 부러질 정도로. 근데 우리 삼겹살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삼겹살을 먹어보고 제일 비싸요. 또 우리는 그게. 자,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한 이유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은 뭐냐면은, 배가 고파서 이것저것 해 먹었는데 그 중에 맛있더라. 근데 배가 불러서 좋은 음식이 있으니까 좋은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없을 때 시도했던 그게 우리 음식 문화의 한 부분으로 고급스럽게 정착이 돼서 수용한 거예요.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 걸로 만든 거예요. 저는 가난한 시대에 먹던 거니까 나 꼴도 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문화의 포용성을 의미하는 거고, 그런 기회를 우리의 창의성의 발굴로서 접수할 정도로의 음식 문화에 대한 맛에 대한 깊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만든 사람들이 요리에 대한 식견이 되게 얕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목이. 자, 송원석 이야기를 해볼게요. 송원석이 김천시 국회의원이거든요. 김천은 그창 옆에가 김천이에요. 예, 여기서 한 5, 60km밖에 안 돼요.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서울을 간다 할 때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거든요. 이쪽으로. 서울을 기차 타고 서울 갈 때 주로 여기서 시외버스 타고 김천 가서 김천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고 그러던 김천입니다. 그게 출신이더라고요. 여기 녹취공에 더러버스라는 말을 썼는데 왜 광주 5.18 기념식에 안 갔냐 했더니 더러버스 안 갔다. 서울말로 표준말로 하자면 치사해서 안 갔다, 이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러워서. 그러면서 전라도 거시기처럼 쓰는 표현이다. 자, 그런데 이 자초지종을 보면은 5.18 기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더러워서 안 간다고 했던 송원석이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어요. 부인하고 그런 말 자꾸 하니까 고소하겠다, 명예훼손으로. 이러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니까 처음에 또 거짓말도 했네요. 더러워서가 아니고 서러워서 그랬다고. 이게 예민한 이슈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녹취록까지 공개되니까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런 표현을 종종 써죠. 전라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진행자가 받아준 거예요. TV조선은. 여기 이제 송원석의 말은 전라도 말의 그 시기처럼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 김천에서는 편하게 얘기하고 비보도로 전제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다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보세요. 참 못됐죠? 네, 이런 인간이 국회의원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거를 밟아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실수하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안 고쳐지죠, 버릇이. 그러면은 거기는 국민들을 똑 닮은 정치인들이 나온다라는 말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전 그러기가 싫거든요. 제 지역군, 그 사람의 지역군 아니지만 제가 사는 곳이 그냥 밟아줘서 해야 돼요. 당한 만큼 해줘야 돼요. 왜? 그건 공인이니까. 그래서 더 한 말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릴 때 흔하게 쓰던 표현, 친구들끼리 한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덩신 육갑하네. 예. 송원석한테 하는 말입니다. 덩신 육갑하네, 송원석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런 말을 누군가 해줘야죠. 덩신한테. 예. 자, 그 다음 불교 이야기가 눈에 띄는데, 불교가 되게 지금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교 스타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나온 다큐예요. 23일 나온 다큐죠. 며칠 전이네요.
불교를 몰라도 산사에서 자아를 반추하는 템플스테이 같은 게 인기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불교를 음의 종교라고 생각이 들고 기독교는 상당히 공격적이라 양의 종교죠. 그거는 사실은 교조적인 부분은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세상이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 방향을 잘 잡았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도 지금 세상이 다극화되는 것처럼 종교도 스스로를 모르쇠하고 옆집하고 담쌓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을 믿어주는 사람들 하나를 위해서는 너희가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지금 전 세계의 정치 질서가 패권에서 다극화로 바뀌는 것처럼 그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현재 종교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들의 벽을 허물고 종교의 수혜자, 종교의 목적인 우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변신을 해라. 합종 연행을 하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게 불교가 떨쳐 일어났다. 불교를 몰라도 산사에서 자아를 반추하는 템플스테이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익숙한 표현. 몰몬교 전도사, 젊은 백인 전도사들한테 한마디씩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믿어라 하지 않는다. 강압하지 않는다. 강요하지 않는다. 예, 그랑 같은 이야기. 자, 그리고 지금 부산 이야기가 나왔고 BTS가 부산 공연이 6월 12일과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가지 요금 문제가 많이 부각이 돼서 그것을 지금 국무회의, 하여튼 대통령 입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 됐다. 어디 보니까 200만 원 이야기도 나왔더라고요. 숙박비 바가지 업체들 명단을 공개하시죠. 분노한 대통령의 살벌한 제한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에 보면 오늘 나온 기사죠. BTS 부산 바가지 도시 들라 종교계가 나서서 무료 숙박을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배경 화면에 주로 잡힌 게 템플스테이예요. 내용을 보면은 개신교와 천주교도 교단 차원이 아니고 개별 개신교는 분명히 개별 교회 차원이에요. 지금 봐서 불교가 움직이는 것은 교단 차원에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들의 최근의 처신들을 봤을 때. 그리고 이게 한 1, 2주일 전에 이미 그때 불교가 템플스테이 장소를 관광객들한테 팬들한테 제공하겠다 얘기가 나왔어요. 그 1, 2주일 뒤에 나온 건데 이게 그 사이에 개신교와 천주교가 올라탄 거예요. 그들이 올라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교의 지금 이 제안이 전폭적이고 전향적이었고 대중의 반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이것은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교인들한테, 대중들한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는 큰 파장이 불로 일으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 또 거꾸로 이런 종교계의 움직임은 세상의 변화폭이 상당히 크다.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가 채널 정치노평 쪽에서 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재 단극화 세상에서 패권 사회에서 다극화 세상으로 간다. 전 세계가 조금 더 민주화된다. 자,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 간의 알력은 더 커질 수가 있다. 교통 정리를 해야 된다. 뭔가 규칙이 나와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도 기존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의 종교는 처음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이미 예수를 배신하고 부처를 배신해서 기득권화되어 있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인생에서 종교는 필요하죠. 그 공간에 BTS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즉 세상이 큰 변화를 거쳐가고 있다.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채널 전반에서 드리는 말씀을 우리 인생이 변하고 있구나, 이게 어떤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으면은 내가 이 한 목숨을 생명이라는 이 귀한 걸 받아서 한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사는 그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항상 나와 주위의 조화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뭔가가 항상 신호가 오는 거거든요. 영감이 오거나. 나만을 생각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라는 존재가 있는 이상 남만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항상 그 가운데의 긴장, 경계선에 있을 때 그 영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계절이 언제 바뀌나, 바람이
바람이 방향이 바뀌었네, 비가 오려나, 이런 거에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 그런 거의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이런 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방송을 너무 타고 있어요. 이런 보면 거의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뭐 짜고치나 정권하고 불교계하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최근에 연등 행사를 힙합하게 했죠. 로봇에다가 장삼 입혀서 나왔고 춤추고, 이게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뉴진 스님이라고, 불교 댄스 음악. 근데 본명도 진짜 대단해요. 뉴진인데 뉴진스예요. 뉴는 영어예요. 진은 앞으로 나갈 진, 새롭게 앞으로 나간다. 새로운 전진이에요. 새로운 전진.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예, 이게 제치현이 이야기한, 원래 하나의 조상으로 물려받은 하나의 도가 있었고, 그게 세 개의 도로 갈라졌다. 유불선이 그게 다시 통합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치현이. 자, 그런 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지금 불교가 치고 나온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일단 불교라는 종교의 특색 자체가 되게 음의 종교다. 유리한 측면이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다. 지금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맞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믿으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양의 종교인 기독교는 상당히 이렇게 변신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이 내란하던 그 시점에 조계종의 아마 최고 스님, 총무원장 위에, 그분이 신년사를 알렸는데 옛날 소개드린 적도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이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반대쪽에 있던 개신교의 최고 단체의 최고 목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전혀 물에 뜬 기름처럼 그냥 목사된 윤석열 같은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왔다 강하게 밀어붙인다. 불교의 방식으로. 기독교는 어쩔 줄을 모른다. 이것도 따라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따라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자, 오늘 이런 말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